5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작년까진 말이죠. 올해 설 세뱃돈 봉투 앞에서 잠깐이라도 망설이지 않았나요? 5만 원을 넣자니 적어 보이고 10만 원을 넣자니 지갑이 아프고 그 망설임 단순한 물가 인상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조종당한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뱃돈 금액이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뇌과학적 원리를 알게 됩니다. 명절만 되면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리고 그 스트레스에서 빠져나오는 아주 간단한 방법까지 오늘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2024년까지 중고등학생 세뱃돈은 5만 원이 1위였습니다. 전체의 39%. 그런데 2025년 단 1년 만에 10만 원이 42%로 올라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5만 원은 37%로 밀려났고요. 고작 1년 사이에 기준이 2배로 뛴 겁니다. 부모님 용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20대에서 40대가 설날에 부모님께 보내는 평균 금액이 22만 7천 원입니다. 거기에 조카 세뱃돈, 친척 아이들 세뱃돈까지 더하면 명절 하루에 수십만 원이 나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왜 5만 원이 갑자기 부족해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물론 물가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1974년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1부터 100까지 적힌 룰렛을 돌리게 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나라 중 아프리카 국가의 비율이 몇 %일 것 같나요? 룰렛 숫자와 아프리카 국가 비율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룰렛에서 10이 나온 그룹은 평균 25%라고 답했습니다. 65가 나온 그룹은 평균 45%라고 답했고요.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사람의 판단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앵커링 효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 본 숫자가 뇌에 닷처럼 박혀서 이후의 모든 판단이 그 숫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상이에요. 배가 닻을 내리면 아무리 움직여도 닷 주변을 맴돌잖아요.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그럼 세뱃돈에서는 이 닻이 어디서 내려질까요? 바로 카카오톡 송금봉투입니다. 요즘 세뱃돈, 현금봉투 대신 송금봉투로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송금봉투에는 보낸 금액이 딱 보입니다. 형은 10만 원 보내는데 나는 5만 원. 이 순간 형이 보낸 10만 원이 닻이 됩니다. 5만 원은 객관적으로 적은 돈이 아닌데 갑자기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좀 웃기지 않나요? 내 지갑 사정과 아무 관련 없는 옆 사람의 숫자가 내 기분을 좌우하고 있다니.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끼어듭니다. 심리학에서 사회비교 이론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1954년 레온 페스팅거가 만든 이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남과 비교해서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명절에 이게 폭발합니다.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잖아요. 큰아버지는 얼마 줬어? 이모는? 아이들이 대놓고 비교합니다. 어른들은 속으로 비교하고요. 송금봉투 금액이 투명하게 보이는 시대에 이 비교는 더 잔인해졌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올해 세뱃돈 총액 인증 같은 게시물 보신 적 있으시죠? 아이가 받은 세뱃돈 총액이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숫자를 보는 순간 우리 뇌에는 또 하나의 닻이 내려집니다. 내 조카에게 준 3만 원이 갑자기 미안한 금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리해볼까요? 앵커링이 기준을 세우고 사회 비교가 불안을 키우고 SNS가 그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5만 원짜리 세뱃돈은 어느 순간 최소 10만 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당신이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 스트레스가 세뱃돈에서만 끝나면 좋겠는데 안 그렇잖아요. 밥상에 앉으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잔소리요.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아이는 안 낳아? 이직은 생각 안 해? 듣는 순간 몸이 먼저 경직됩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해봤자 더 커질 것 같아서 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진이 빠져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심리학자 잭 브램이 1966년에 발표한 심리적 반발 이론이 설명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자기 선택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려 한다는 겁니다. 결혼해라라는 말이 힘든 건 결혼 자체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타이밍을 남이 정하려 든다는 느낌, 그 자유의 침해가 뇌를 격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이라 대놓고 반박하기도 어렵잖아요. 반발하고 싶은데 반발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끝나고 축 처지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게으른 게 아니라 뇌가 전투를 치른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빠져나오는 법을 알아야죠. 첫 번째, 나만의 닻을 먼저 내리세요. 앵커링은 처음 본 숫자에 끌려가는 현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남의 숫자를 보기 전에 내 기준을 먼저 세우면 됩니다. 명절 전에 올해 세뱃돈 총 예산은 30만 원이라고 숫자를 딱 정해두세요. 종이에 적어도 좋고 메모장에 적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숫자를 먼저 보는 겁니다. 이러면 나중에 형이 보낸 10만 원을 봐도 내 닻이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비교 채널을 차단하세요. 사회 비교가 불안을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 비교의 통로를 물리적으로 줄이면 됩니다. 명절 전후 3일만 인스타그램 세뱃돈 관련 게시물을 안 보겠다고 정하세요. 세뱃돈 인증 게시물 하나를 안 보는 것만으로도 뇌에 불필요한 닷 하나가 덜 내려집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불안의 크기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잔소리에는 질문으로 답하세요. 심리적 반발 이론의 핵심은 자유가 침해당한다는 느낌이었죠. 잔소리에 반박하면 갈등이 커지고 참으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결혼은 언제 하니? 라고 들으면 어머니는 결혼하실 때 어떠셨어요? 라고 되물어보세요. 대화의 주도권이 조용히 넘어옵니다. 상대방은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잔소리의 화살이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꿉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리디렉션이라고 합니다. 힘으로 막는 게 아니라 흐름을 살짝 틀어주는 거예요. 세뱃돈이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된 건 당신이 돈을 잘못 관리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닻에 끌려간 것이고 비교에 지친 것이고 자유가 위협받아서 힘들었던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나면 같은 명절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세뱃돈의 원래 의미는 새해에 복 많이 받으라는 마음이었잖아요.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3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봉투를 건네면서 눈을 마주치고 건강해라 한마디 하는 그 순간이 사실 가장 비싼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닻은 남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릴 수 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좀 지쳐있을 여러분에게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남의 숫자가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